안녕하세요. 이공계 진학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봤을 이름이죠. 바로 카이스트. 오늘은 2025학년도 카이스트 입학 전형의 딱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꼭 아셔야 할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는 뭐랄까, 선발 방식이나 또 추구하는 인재상이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특히 작년 꽤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뭘 좀 주목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그 핵심 내용이랑 좀 주목할 점들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틀부터 한번 볼까요? 작년에 얼리, 레귤러, 레이트 어드미션 이렇게 세 가지로 개편이 됐었잖아요. 2025년에도 이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거의 복부 수준이다 이런 일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2024학년도에 워낙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25학년도는 좀 안정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걸로 보여요. 실제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작년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그 수능 우수자 전형 지원할 때 다른 전형 지원 여부랑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명시된 사소한 차이는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는 작년 기조가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각 전형별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먼저 얼리 어드미션, 조기 선발인데요. 여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랑 창의 도전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서류 100%로 평가하고 10월의 결과가 좀 일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작년에 면접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서류 100%로 바뀌니까 와, 경쟁률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류 경쟁력이 진짜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창의도전 전형은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그 결과를 두고 해석이 좀 분분했었어요. 예를 들면 영재고나 과고 학생들 중에서도 좀 고배를 마신 경우가 있었고요. 오히려 특정 분야에 대한 탐구 역량이 아주 뛰어난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도 나왔거든요. 오,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성적줄 세우기가 아니라 카이스트가 강조하는 그 도전 정신이나 탐구 역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서류에서 얼마나 잘 보여졌는지가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레귤러 어드미션, 일반 선발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역시 면접이겠죠? 작년부터 면접 비중이 무려 60%로 확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이게 국내 대학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요. 맞습니다. 60%면 정말 파격적인 수치죠. 이건 뭐랄까, 그냥 단순히 지식 암기 수준을 넘어서서 학생의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또 학업 외적인 잠재력까지 직접 보겠다, 이런 카이스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거라고 봐야 해요. 직접 확인하겠다. 네. 1단계 서류를 통과하면 2단계 면접에서 수학은 공통으로 보고 과학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중에 하나를 택해서 보고 영어까지 평가하거든요. 거기다 학업 외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보니까 서류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심층적인 부분들을 만점에서 확실히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 면접 비중 60%라는 게 실제 입시 결과에도 진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어요. 혹시 내신이 조금 부족하도 면접에서 뒤집는 경우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그랬어요. 내신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니었던 일부 과학고 학생들이 있었는데 면접에서 정말 뛰어난 역량을 보여줘서 합격한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정말요? 네, 이건 면접의 실질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그 변별력이 매우 크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역량이 확실하다면 서류상 내신 성적이 조금 아쉽더라도 레귤러 전형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네요. 그리고 카이스트는 다른 대학들은 점점 폐지하는 추세인데 자기소개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도 좀 특이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카이스트가 교육부 소속 대학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과학기술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입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권 밭에 있어서 자소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카이스트 자소서는요, 그 문항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좀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냥 스펙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카이스트가 추구하는 인재상 있잖아요. 탐구 능력이라든지 자기 주도성,
도전 정신, 또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본인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인 경험으로 통해서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준비에도 정말 공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네, 역시 카이스트답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레이트 어드미션, 수능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건 40명을 선발하고 과학탐구 2 과목 응시자에게는 변환 표준 점수의 5% 가산점을 준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2025학년도 카이스트 입시는 큰 틀에서는 작년 것을 유지하면서 좀 안정화에 중점을 둔 모습이네요. 얼리 어드미션은 서류가 중요하고 레귤러 어드미션은 특히 그 60%에 달하는 면접의 중요성이 여전히 절대적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레귤러 전형에서는 면접이 정말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학과학 역량이나 잠재력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카이스트 인재상이랑 연결되는 나만의 강점을 좀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이걸 직접 증명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이게 합격의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의 분석이 카이스트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께 좀 명확한 로드맵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카이스트가 이렇게 서류 평가랑 또 높은 비준의 면접 평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미래 과학기술 리더의 핵심 자질은 과연 뭘까? 단순히 성적이나 지식 수준을 넘어선 그 무언가를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잠재력 속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또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